안녕하세요. 오늘의 화두, 오늘의 헤드라인,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 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12월 9일입니다. 이제 올해도 22일 남았네요. 헤드라인 뉴스 정리합니다. 어제 제주 최고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가면서 전국이 역대 가장 따뜻한 12월 하루였습니다. 오늘도 따뜻하지만은 극미세먼지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일요일은 비가 오는 곳이 많다고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어제 여야 합의로 통과됐습니다. 새해 1월 1일부터 도시정비기획준비단이 발족이 됩니다. 분당, 일산, 평촌뿐만 아니라 부산, 해운대도 포함이 됩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계속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빨리 재판이 끝나서 진실 여부 가려지면 좋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 입시 비리 혐의로 어제 첫 재판 받았는데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했습니다. 북한이 개성공단 시설 30군데를 무단 가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6개월 만에 3배나 늘어났다고 통일부가 어제 밝혔습니다. 한화 장갑차 레드백 전차 장갑차 전차 좀 다르죠. 독일을 제치고 3조 원대 129대 호주에 수출 계약했습니다. 방산 수출의 한 획이죠. 영화 서울의 봄 초등학생 단체 관람 취소돼서 이념 논란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봉 16일 만에 547만여 명이 관람했습니다. 작품성 또 사실성이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은 조조 시간이라도 가서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중국에서 어린이 호흡기 질환 마이크플라즈마라는 호흡기 질환이 크게 유행하고 있습니다. 환자 통계도 중국이 발표하고 있지 않습니다. 코로나와는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펠레가 뛰었던 브라질 축구팀 산투스 팀이 있는데 111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돼 가지고 팬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역사 속에 오늘의 역사 지구촌에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알아보고 또 어떤 분이 태어나고 어떤 분이 돌아가셨는지 그래서 오늘의 화두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화두로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조물주와 친해지자 이런 말을 던져봅니다. 오늘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어떤 일이 났는지 살펴봅니다. 첫째, 1636년 12월 9일 오늘 우리나라 병자호란이 일어났습니다. 청태종 누르하치 아들이죠. 청태종 12만여 병력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선 날입니다. 여진족이 이제 만주를 통일해서 청나라를 세웠죠. 정묘효란이 일어난 뒤에 다시 또 우리나라를 침략했습니다.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고 했다가 이미 청나라 군대가 미리 들어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남한산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삼전도의 굴욕 당했습니다. 인조의 정보관리 능력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1968년 오늘 강원도에게 이승복군 가족이 무장 공비로부터 학살된 날입니다. 공산당이 싫어요 라고 말을 해서 살해됐다는 기사
기억나시는 분도 있죠. 오보인지 여부에 대해서 대법원이 판결을 했습니다. 최종 2006년 11월 14일 날 최종 판결했는데 오보는 아니다. 그렇지만은 여러 언론기관에서 실체적 진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의미가 있다. 신 앞에서의 태도, 오늘도 강조될 키워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1991년 오늘 SBS 서울방송이 개국됐습니다. 그동안 KBS와 MBC 공영방송 텔레비전 체제가 있었는데 SBS가 텔레비전 세 번째로 TBC가 없어진 뒤 이제 SBS가 생겼습니다. 넷째, 2016년 오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탄핵이 됐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무효 7표였습니다. 국정농단 권한 남용 등 13가지였습니다. 2017년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3월 31일 구속이 됐고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 성탄절 특사 건강 악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2023년 지난 12월 6일에는 그저께죠. 3일 됐습니다. 대구 지역 언론사 편집국장과 보도국장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다섯째, 2003년 12월 9일 오늘 유엔은 오늘을 유엔 반부패 협약 조인을 기념해서 세계 반부패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우리나라 2022년 작년 부패 인식 지수는 63점으로 세계 31번째입니다. 덴마크가 90점으로 1위였습니다.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경제나 국방력도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패 지수, 거짓말하지 않고 뇌물을 주는 그런 풍토는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도 선진국 가는 길이 먼 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신 앞에서의 양심적인 태도,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섯째, 2019년 오늘 대우그룹의 창업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83살을 일기로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분식 회계와 해외 재산 도피 등의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 또 추징금 18조 원 선고를 받았습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런 책 저수로 한 분이죠. 정주영 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분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재벌 신화의 한 분이고 특히 셀러리맨의 신화의 대명사였습니다. 김우중 회장도 돌아가시기 전에 신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회고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2월 9일입니다. 성경 12장 9절 한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신약 히브리서 12장 9절입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해도 공경했거든. 하물며 모든 영혼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조물주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병자 호론이 일어난 날이고 박근혜 대통령 직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날이고 또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별세한 날입니다.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힘겨루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1기 신도시 특별법 여야 합의로 이렇게 통과된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모두를 만든 조물주께 복종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오늘의 화두를 정리해 봅니다. 조물주의 존재, 우리가 정말 평생 고민해 봐야 되겠죠. 저는 조물주의 존재를 인정하고
조물주와의 인격적인 소통, 정말 최대의 관심사항입니다. 구체적인 노력, 그게 바로 조물주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신에게 기도하는 시간 많이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화두, 오늘의 헤드라인, 생각을 생각하는 김관상TV의 김관상입니다. 오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